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단순한 사랑 이야기가 아닙니다. 가족의 경계를 넘은 사랑, 바로 장모와의 금지된 관계 이야기입니다. 처음엔 사소한 친밀감에서 시작했습니다. 엄마 같기도 하고 친구 같기도 한 그녀와의 따뜻한 시간들. 그런데 어느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 금기된 감정이 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녀를 볼 때마다 심장이 뛰고 그녀의 작은 웃음에도 마음이 흔들리며 죄책감과 욕망이 뒤엉킨 혼란 속에서 주인공은 스스로를 멈출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가장 가까운 사람, 가장 믿어야 하는 사람에게서 느껴지는 금단의 설렘. 그 달콤함은 동시에 파멸의 씨앗이 됩니다. 한 발짝만 잘못 내디디면 가족 전체가 무너질 수 있는 아슬아슬한 경계 위에서. 그런데 여기서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주인공은 그 감정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마음속 금기를 깨고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합니다. 그 선택은 단순한 실수가 아닌 인생 전체를 뒤흔드는 폭풍이 되어버립니다. 사랑과 욕망, 죄책감과 집착이 뒤섞인 관계 속에서 매 순간이 숨막히는 긴장과 비밀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금기된 감정을 감출 수 있을까요? 아니면 주인공처럼 스스로를 불 속으로 내던질 수밖에 없을까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상상을 초월하는 막장 드라마입니다. 가족과 사랑, 욕망이 뒤엉킨 현실 속에서 벌어진 충격적이고도 달콤한 사건. 이제 그 금단의 문을 열어볼까요? 숨을 죽이고 들어오세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러분이 본 어떤 드라마보다 강렬합니다. 제일 막 등장과 갈등의 시작입니다. 늦은 저녁 거실에 노란 조명이 은은하게 퍼져 있다. 퇴근한 민수는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고 소파에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쉰다. 하루 종일 이어진 업무와 상사의 압박, 그리고 혼자 집으로 돌아와야 하는 공허함이 그의 어깨를 짓누른다. 식탁 위에는 따끈한 밥상이 준비되어 있다. 하지만 그 맞은편 자리는 비어 있고 아내 수지는 또 늦는다. 요즘 들어 거의 매일 야근과 회식으로 집에 들어오지 못하는 아내 탓에 민수는 결혼 생활이 점점 공허해진다고 느낀다. 그때 장모 윤정이 조용히 다가와 민수의 맞은편에 앉는다. 중년의 나이에도 세련된 분위기를 풍기는 그녀는 사위의 지친 얼굴을 바라보며 안쓰러운 표정을 짓는다. 민수는 억지로 젓가락을 들어 밥을 입에 넣어 보지만 금세 손이 멈추고 만다. 윤정은 그런 민수의 모습을 유심히 바라본다. 딸이 남편을 돌보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속으로는 불만을 품으면서도 그 공백을 자신이 채워주고 있다는 묘한 우월감을 느낀다. 사위의 지친 눈빛은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을 자극했고 단순한 걱정을 넘어서는 감정이 스멀스멀 고개를 들기 시작한다. 민수는 장모의 시선을 의식하며 물잔을 들이켜 보지만 목이 쉽게 마르지 않는다. 장모의 따뜻하면서도 어딘가 의미심장한 눈빛이 계속해서 따라붙었기 때문이다. 그 눈빛은 위로라는 이름을 달고 있었지만 어쩐지 설명할 수 없는 묘한 긴장감을 불러일으켰다. 민수는 속으로 스스로를 다그친다. 이건 그냥 장모님의 배려일 뿐이다. 괜히 오해하지 말자. 하지만 그 순간 식탁 아래로 살짝 닿은 장모의 손길이 그의 마음을 무너뜨린다. 우연이라기엔 너무 의도적이고 그렇다고 뿌리치기엔 어색한 그 접촉이 민수의 가슴을 철렁이게 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민수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흔들린다. 딸의 남편을 향한 장모의 눈빛, 그리고 그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느낀 낯선 설레임. 둘 사이의 공기는 점점 무겁게 가라앉고 시계 초침 소리만이 방 안을 울릴 뿐이다. 이날 저녁 평범해야 했던 식탁 풍경은 보이지 않는 선을 건드리며 불길한 시작을 예고하고 있었다. 서로 말로는 설명하지 않았지만
두 사람의 마음 속에서는 이미 금단의 감정이 싹 트고 있었다. 제2막 위험한 끌림입니다. 며칠 뒤 회색빛 구름이 드리운 오후. 비는 굵은 빗줄기가 되어 창문을 두드리고 집안은 평소보다 더 적막하다. 아내 수지는 출장으로 집을 비웠고 집에는 민수와 장모 윤정 단둘뿐이었다. 거실에 앉아있던 민수는 빗소리를 들으며 홀로 책장을 넘기고 있었지만 집중하지 못했다. 출근과 퇴근을 반복하는 일상 속에서 점점 더 깊어지는 고독은 그를 서서히 무너뜨리고 있었다. 윤정은 붉은빛 니트 원피스가 몸에 꼭 붙어 있었고 그 아래로 드러난 허벅지는 놀랍도록 매끄러웠습니다. 예순을 바라보는 나이라지만 그녀의 몸매는 나이보다 한참 젊어 보였습니다. 가슴선은 원피스를 타고 부드럽게 흐르고 허리는 배우처럼 잘록했습니다. 무릎 위로 길게 드러난 다리는 탄력이 살아있었고 살짝 젖은 머리카락은 그녀의 목선을 따라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무의식 중에 침을 삼켰습니다. 윤정은 그런 민수의 옆에 와 앉아 조용히 술 한 병을 꺼내 놓았다. 마치 오늘 같은 날을 기다린 듯 자연스러운 손길이었다. 두 사람은 작은 잔의 술을 따라 마시며 빗소리와 함께 시간을 흘려보냈다. 윤정의 얼굴은 평소보다 가까이 다가와 있었고 그녀의 미소에는 알 수 없는 부드러움이 스며 있었다. 민수는 장모의 시선을 애써 피했지만 눈길이 자꾸만 그녀의 손끝과 입술에 머물렀다. 차마 인정할 수 없는 감정이었지만 이미 그의 마음은 흔들리고 있었다. 술이 몇 잔 더 오가자 윤정의 말투는 한층 더 느슨해졌다. 과거의 외로움과 자신이 겪었던 결혼 생활의 공허함, 그리고 딸을 키워내며 포기해야 했던 수많은 순간들이 그녀의 입술에서 흘러나왔다. 그 이야기들은 민수의 마음을 파고들었고 그는 자신과 비슷한 외로움을 겪어온 장모의 모습을 새삼스럽게 느끼게 되었다. 그 순간 방 안의 공기는 달라졌다. 평범한 술자리가 아닌 서로의 상처를 공유하는 위험한 자리로 변해 있었다. 윤정의 눈빛은 이제 단순한 위로를 넘어 민수의 마음을 붙잡으려는 듯 깊고 진지했다. 민수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억누르려 했지만 술기운은 그의 이성을 점점 무너뜨리고 있었다. 창문 밖에서는 천둥이 울리고 번개가 어두운 거실을 스치듯 밝힌다. 그 섬광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마주쳤고 더 이상 피할 수 없다는 걸 직감했다. 짧고도 길었던 순간의 침묵 끝에 그들은 마침내 금단의 선을 넘어버린다. 윤정은 이전보다 더 자주 웃었고 그 웃음은 부드럽지만 묘하게 유혹적이었습니다. 그녀는 늘 단정하게 차려입었지만 그 단정함 속에는 언제나 뭔가 숨기고 있는 듯한 긴장감이 숨어 있었습니다. 레이스가 달린 실크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는데 얇은 천너머로 비치는 속살이 시선을 뗄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애써 눈길을 피했지만 그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민수 씨 뭐가 그렇게 불편해? 나이 들어도 여자야. 이런 옷 입고 싶을 때도 있어. 그녀는 와인을 한 잔 따라 제게 건넸습니다. 잔을 받는 순간 그녀의 손가락이 제 손등을 스쳤습니다. 그 미세한 접촉에 몸이 순간적으로 굳었습니다. 사람이 외로우면 따뜻한 말보다 따뜻한 온기를 원하게 돼. 말은 거짓말일 수도 있지만 온기는 못 속이잖아.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선 잔을 들어 입술을 적셨습니다. 그 입술 위로 떨어지는 와인의 붉은 빛은 그날의 노을처럼 뜨겁고도 위험했습니다. 우리들은 침대가 있는 안방으로 서로 포옹하면서 침대 위로 이동했습니다. 불과 몇 뼘 차이의 거리 심장이 뛰는 소리가 온몸을 흔들었습니다. 그녀는 시선을 돌려 제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수 씨 엄마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여자로 봐줄 수 있어.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숨이 막히듯 답답했고 동시에 뭔가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한 발짝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나 뜨겁게 안아줘. 이 순간만큼은 그냥 서로가 외로운 사람일 뿐이잖아. 그 순간 모든 이성이 무너졌습니다. 저는 그녀의 허리를 끌어놨고 그녀는 아무런 저항 없이 제 품에 안겼습니다. 숨결이 부딪히고 심장이 겹치며 우리는 서서히 선을 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 내리는 밤, 단둘이 마주한 그 자리는 이제 되돌릴 수 없는 비밀의 무대가 되어버렸다. 민수의 가슴에는 죄책감이 들끓었지만 동시에 이상할 정도로 뜨겁게 끓어오르는 감정이 자리 잡았다. 윤정 또한 스스로를 다그치면서도 오랜 외로움 끝에 찾아온 위태로운 위안을 놓을 수 없었다. 이날 밤 장모와 사위 사이의 관계는 더 이상 평범한 가족의 울타리에 머물 수 없게 되었다. 그리고 그 불길한 시작은 곧 파국을 향한 길로 그들을 이끌고 있었다. 제3막 들키는 순간입니다. 며칠이 흐른 어느 저녁, 집안은 평소처럼 고요했다. 민수와 윤정은 여전히 서로의 비밀을 가슴에 묻은 채 아무 일 없는 듯 일상을 이어가려 애썼다. 그러나 숨길수록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더 무겁게 짓눌렸고 작은 행동 하나에도 긴장과 불안이 스며들었다. 그날 저녁 수지는 예정보다 일찍 퇴근해 집으로 돌아왔다. 회사 일에 지쳐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던 그녀는 그래도 오늘만큼은 남편과 함께 저녁을 먹을 수 있다는 기대의 마음이 조금은 들떠 있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그녀는 집 안에서 들려오는 낮은 웃음소리를 들었다. 분명 엄마와 남편의 목소리였다. 익숙한 목소리였지만 어쩐지 평소와는 다른 기묘한 기류가 느껴졌다. 조심스레 거실을 지나 엄마의 방 앞에 다가서자 문틈 사이로 은밀한 기척이 흘러나왔다. 규칙적이지 않은 숨소리, 그리고 가볍게 부딪히는 소리들. 순간 수진의 가슴은 요동쳤다. 머릿속에서는 믿을 수 없는 상상이 스쳐 지나갔지만 스스로 그 생각을 애써 부정하려 했다. 설마 그럴 리 없어. 엄마와 민수 오빠가. 그러나 호기심과 불안이 뒤섞인 손길은 결국 방문 손잡이에 닿고 말았다. 문이 천천히 열리자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녀의 세상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다. 옷매무새가 흐트러진 윤정과 민수가 가까이 앉아 있는 모습, 방 안을 감도는 지워지지 않는 흔적들. 수진의 손에서 가방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묵직한 충격이 방 안 공기를 찢어버렸다. 그 순간 민수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윤정의 눈빛은 절망으로 가득 찼다. 아무 말 없이도 서로가 무엇을 목격했는지 충분히 알 수 있었다. 수진의 눈에는 배신과 분노, 그리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이 한꺼번에 차올랐다.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한 채 그녀는 몸을 떨며 방 안을 바라보다가 눈물이 쏟아졌다. 민수는 무언가 변명을 하려 입술을 떼었지만 목구멍에서는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다. 윤정 또한 손을 뻗으려 했지만 이미 모든 것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있었다. 방 안의 공기는 숨 막힐 듯 무겁게 가라앉았고 세 사람은 서로 다른 감정에 휘둘린 채 그대로 얼어붙었다. 수지는 마침내 그 자리를 뛰쳐나갔다. 현관문이 거세게 닫히는 소리가 온 집안을 울렸고 남겨진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숨조차 고르지 못했다. 윤정은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눈물을 흘렸고 민수는 허탈하게 무릎을 꿇은 채 손끝을 떨었다. 그날 밤 모든 것이 무너졌다. 감춰온 욕망은 결국 폭로되었고 지켜야 할 가족의 울타리는 단숨에 산산조각이 나버렸다. 들키는 순간이 찾아온 바로 그날 세 사람의 삶은 결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다. 제3막 파국과 결말입니다. 며칠 후 집안은 얼어붙은 듯 정적만 흘렀다. 한때 따뜻한 웃음으로 가득했던 거실은 이제 무거운 공기와 침묵으로
가득 차 있었다. 수지는 눈에 핏발이 선 얼굴로 이혼 서류를 들고 나타났다. 그녀의 표정에는 이미 모든 결정을 끝낸 사람만의 단호함이 묻어 있었다. 민수는 아내 앞에 앉아 눈을 피한 채 손가락만 꼼지락거렸다. 그의 어깨는 축 늘어져 있었고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한 듯 눈은 퀭했다. 그는 여전히 어떻게든 변명을 하고 싶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입안에서 맴도는 말들은 목구멍을 넘지 못했고 그저 억눌린 눈물만이 그의 시선을 가렸다. 윤정은 방 안에서 문틈 사이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딸의 삶을 무너뜨린 장본인이 바로 자신이라는 자책이 목을 조여왔다. 그녀는 차마 방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손으로 입을 틀어막은 채 흐느끼며 벽에 기대어 주저앉았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초라한 얼굴을 마주한 순간 평생 지켜야 할 경계를 스스로 깨뜨린 죄책감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났다. 수지는 눈물조차 말라버린 얼굴로 민수를 바라보았다. 그 시선에는 사랑했던 남편에 대한 미련보다는 배신감과 혐오감이 가득했다. 결국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민수 앞에 내던졌다. 그 서류는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 세 사람이 공유했던 가족의 마지막 끈을 끊어내는 칼날과도 같았다. 민수는 무릎 위에 떨어진 서류를 붙잡고 고개를 떨궜다. 그의 머릿속에는 한순간의 잘못이라는 후회가 가득했지만 그 잘못이 얼마나 큰 파괴를 불러왔는지 이제야 깨닫고 있었다. 사랑이라는 핑계로 넘어선 선은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만들었고 그는 더 이상 아내를 그리고 가족을 붙잡을 자격조차 없었다. 윤정은 방 안에서 더 이상 울음을 참지 못하고 흐느꼈다. 그 소리는 수진의 귓가에도 닿았고 수진은 고개를 돌려 문을 노려보았다. 그 눈빛은 말하지 않아도 모든 감정을 전했다. 엄마, 당신 때문에 내 삶이 무너졌어. 윤정은 그 눈빛을 정면으로 마주할 용기가 없었다. 결국 수지는 집을 떠났다. 현관문이 닫히는 마지막 소리가 메아리처럼 남아 민수와 윤정의 가슴을 찢어 놓았다. 그 순간 집안은 다시 깊은 침묵 속에 잠겼다. 민수는 텅 빈 거실 한가운데 앉아 손에 쥔 이혼 서류를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윤정은 혼자 방 안에 갇힌 듯한 상태로 거울 앞에 서 있었다. 거울 속 낯선 여인의 얼굴을 보며 그녀는 낮게 중얼거렸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내 딸의 남편을. 그 말은 마치 자기 자신을 심판하는 저주처럼 방 안에 울려 퍼졌다. 아무리 후회해도 이미 무너져 버린 관계와 상처는 다시 되돌릴 수 없었다. 그날 이후 세 사람의 인생은 각기 다른 길로 흩어졌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남은 것은 후회와 죄책감, 그리고 치유할 수 없는 깊은 상처뿐이었다. 엔딩 나레이션입니다. 사람의 인연은 때로는 달콤하게 다가오지만 결코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그 선을 무너뜨린 순간 한 가족이 어떻게 파멸로 흘러갔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장모와 사위.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절대 맺어질 수 없는 관계였습니다. 하지만 외로움과 공허함, 그리고 순간의 위로라는 이름으로 다가온 감정은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선택으로 이어졌습니다. 사랑이라고 착각했던 욕망은 가정을 무너뜨렸고 가장 소중한 가족의 관계마저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수진에게 남은 건 무엇이었을까요? 가정을 지켜줄 거라 믿었던 남편의 배신, 그리고 가장 의지했던 어머니의 충격적인 배신. 그녀의 삶은 한순간에 무너졌고 마음속 깊은 곳에 씻을 수 없는 상처가 새겨졌습니다. 민수 또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한순간의 잘못이 사랑하는 아내를 떠나게 만들었고 사회적 지위와 가족으로서의 책임까지 잃어버렸습니다. 그에게 남은 건 후회와 죄책감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윤정. 자신의 외로움과 공허함을 채우려 한순간의 욕망은
결국 딸의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비극이 되었습니다. 나이를 거듭하며 지혜로움과 책임감을 보여야 할 자리에서 그녀는 가장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남겨진 건 거울 앞에서 마주하는 죄책감 뿐이었습니다. 이 이야기의 끝은 결국 파국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새겨야 할 교훈은 분명합니다. 중년의 외로움, 부부 사이의 공허함, 인간관계 속의 갈등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채우기 위해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는 순간, 인생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은 지켜야 할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욕망을 정당화하기 위한 이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가정이란 그 무엇보다 소중한 울타리입니다. 한순간의 선택이 그 울타리를 무너뜨릴 수도 있고, 지켜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보셨나요? 혹시 주변에서 혹은 자신의 삶에서 비슷한 유혹과 갈등을 겪어본 적은 없으신가요?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 다시 한번 자신의 삶과 관계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저희 중년 스토리 채널은 여러분의 인생에 울림을 주는 이야기, 그리고 때로는 가슴 아픈 사연들을 통해 삶의 지혜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더 깊은 이야기, 더 진솔한 중년의 삶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